아름다운 휴식과 품격 있는 삶의 교육이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홈스쿨 살롱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충청북도 청원군 문이면에 내 안의 북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지기 이소연 선생님이 마침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 216페이지에 있는 글귀를 픽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택 자체가 바로 삶의 용기다. 선택은 자신이 하고 과오도 자신이 책임진다는 성숙한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기초다. 사실 제가 써놓고도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올라와서 되게 좀 반가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웰빙 인류의 영원한 지향점이라는 바로 공예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윌리엄 모리스, 누구나 일상적으로 예술을 누려야 한다. 윌리엄 모리스는요, 원래 그 근대 디자인 산업과 공예 문화에 큰 길을 연 미술 공예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1834년에 태어나서 96년에 돌아가셨는데 가구, 스테인드 글라스, 벽지, 타일, 벽화, 테피스트리, 자수, 그리고 캘리그라피 인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장인이자 예술가이기도 한 천의 얼굴을 지닌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이 윌리엄 모리스는요, 일반적인 예술가들과 달리 시민의 삶과 생활 속에 일상적인 예술을 끌어들여서 그 생활의 예술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생활 예술가였던 것이 특징이죠. 특히 이 유럽에서는 집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의 장식화가 큰 특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로서 공예품 제작에 참가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윌리엄 모리스의 생활공예 그 운동은 백화점에서도 상품화된 예술작품, 즉 공예품으로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이 공예품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모리스의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이러한 관점은 이 모리스가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마부의 딸인 제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레드하우스라는 집을 짓는데 거기에는 윌리엄 모리스와 같이 예술을 하던 많은 예술가들이 디자이너로 참가를 해서 그 레드하우스의 가구 아니면은 건축 그리고 패브릭 이 모든 것들 타일까지도 다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집을 완성하게 되고 그곳이 바로 이 시대 모리스가 살았던 시대의 이 생활예술을 주장하는 그러한 예술가들 근대적 디자이너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였죠. 모리스의 아주 놀라운 점은 그의 아내였던 제인에게 손수 자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쓰는 침구류 등에도 다 이 자수를 놓아서 실질적으로 생활예술을 즐기게 했다는 점이 매우 놀랍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책의 본문 윌리엄 모리스 누구나 일상적으로 예술을 누려야 한다. 첫 부분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지에만 그림을 그려야 할까? 우리 일상 속 밥상 위에도 아름다운 식기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화폭을 펼칠 수 있다. 이 모두가 가능한 것은 생활예술로서의 공예의 역할 덕분이다. 19세기 후반 미술 공예 운동을 이끌었던 공예 운동의 선구자 윌리엄 모리스나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된 의류 재활용 축제인 수원모 라마라마의 기획자이자 21세기 수공예 메이커인 웬디 제아나 트레메인의 지향점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둘 다 좋은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웰빙을 말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라이프스타일 교육으로서의 공예의 역할과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영국의 대표적 디자이너 모리스의 공예 운동과 미래시대 자급자족 탈상품화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고 있는 트레메인의 신개념 공예 운동을 통해 확인해보자. 예술적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일상을 예술로 격상시키고자 했던 모리스의 공예 운동은 그야말로 현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좋은 삶, 웰빙을 지향한다. 영국의 시인이자 디자이너이며 공예가였던 그는 가구, 스테인드 글라스, 벽지, 타일, 테피스트리, 자수, 캘리그라피 인쇄 등 리빙 스타일의 모든 분야에서 공예를 예술적 경지로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 일반 시민의 생활 속 일상용품까지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모리스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예술을 누리기를 바랐다. 윌리엄 모리스가 이렇게 그 레드하우스 안에 들어간 모든 그러한 그 가구나 아니면은 그 집안의 많은 인테리어 디테일들을 직접 예술가 그룹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손수손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존경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네요. 정말 배울 점이죠. 이러한 윌리엄 모리스의 공예운동은 일반 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신의 삶과 공간을 꾸며나가는 것도 결국엔 모리스처럼 좋은 삶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활 예술로서의 공예교육은 단순히 리빙 스타일의 디자인 혁신이 아닌 삶 전체의 비전과 지향점을 돌아보게 하는 인문 교육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국영수사과 단발적인 교과목의 공부가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죠. 윌리엄 모리스가 이 월페이퍼 벽지를 하나 디자인했을 때에는 그 프로츠 디자인만 보더라도 이를테면 벽지를 먼저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 미술적 요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을 또 프린팅할 때에는 기계적인 요소들,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판매할 때 판매 전략, 그리고 월페이퍼의 원료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마케팅, 그리고 또 과학기술,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생 실험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일단 시작하라. 멋지죠? 웬디 지아나 트레이메인이 쓴 좋은 인생 실험실, 산티에서 나왔죠. 상품 경제와 디지털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문명의 혜택으로 최대한의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어떻게 자유인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린 자급자족적 21세기 간의 수공업에 대한 실험 보고서다. 저는 이 좋은 인생 실험실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교과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완전 정복 전교과 그 전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답을 모를 때 답을 컨닝하는. 근데 바로 이 좋은 인생 실험실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의 바로 그러한 전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하나의 전과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메인과 그의 동반자 마이키 스클라는 뭐든지 만드는 메이커답게 뉴멕시코 남부의 사막 지역에 종이 콘크리트 집을 짓고 산다. 그들은 소비자로 살기를 그만두고 그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생물학, 화학, 식물학, 건축, 물리학, 약초학, 전자기술, 심지어 섬유 디자인부터 자동차 수리까지 많은 종류의 지식을 스스로 익히고 배웠다. 특히 이 마이키 스클라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자체가 융합교육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일상이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고 그리고 만들어진 상품을 사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상품 경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 삶을 앞으로 살아가려면 실질적으로 탈상품화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려면 바로 이러한 융합적인 일상을 위한 그러한 배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배움이라는 것도 기존에는 우리가 학령 인구 중심으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교육의 대상자였다면 이제는 덴마크처럼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햄버거 가게를 3일을 연속 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햄버거를 주문하려면 새로운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더라고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3일 내내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학습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학습과 배움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가면 공부가 아닌 것이 없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로 재택 근무, 재택 학습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러한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변화 속도가 그동안은 25년 주기였다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0년 주기였다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2007년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는 스마트폰 13년 시대를 살고 있죠. 앞으로는 거의 그 월별로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들 좋은 인생 실험실 웬디 제하나와 그리고 트레이메인의 이러한 좋은 인생 실험실 뉴멕시코의 터전을 잡고 하나의 타운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적 삶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점점 못하는 일이 없어졌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급자족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필요한 물건은 스스로 만들었었고 쓰레기를 재활용해 살아나갔으며 채소를 직접 키우고 손수 요리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 이미 아시죠? 그들은 자급자족의 방식을 넘어서 디지털 공동체 생태계를 만들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으며 온라인 상점도 운영한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고 싶은 바람을 바탕으로 설립한 재활용 온라인 공동체 수아보 라마라마는 전 세계인들의 친환경적인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19세기의 윌리엄 모리스가 공해운동만이 아니라 고건축물 보호 및 환경미화 운동에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좋은 삶을 지향했던 것처럼 21세기의 공해운동가 메이커인 웬디 부부도 탈상품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호와 좋은 삶을 지향하는 주체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리스와 예술가 그룹들이 모여서 작업하던 공동체 공간 레드하우스는 웬디의 온라인상 공동체로 현재 전 세계로 더욱 크게 확장되어 그들의 탈상품화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해 가르친다.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행복교실을 만들었었다. 이 교실에서는 담배꽁초가 가득한 운동장 귀퉁이를 밭으로 일궈서 토마토와 상추를 키워 토요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요리 재료로 썼고 목공예 수업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으며 도자기, 우드버닝, 요리, 펠트, 퀼트, 정각, 가죽공예, 사진인화, 영화 제작, 뜨개질, 꽃꽂이, 떡 만들기, 분식점 메뉴 개발 등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생활의 기초를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문 강사들을 채용하여 가르쳤다. 완전히 학교 교무실을요, 아이들의 집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대한교실 정책은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확산이 여의치가 않았었던 점이죠. 이 일련의 일들로 아이들이 바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은
행복교실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키울 수 있었다. 아니, 살아갈 용기를 키웠다. 미래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공예는 전통적인 개념의 공예와는 다른 디지털화가 기본이 되고 새로운 디지털 사물을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매사추세츠 공대 MIT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공지능 안전교육은 과학기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윤리교육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항목에도 들어가야 한다. 집에서 하는 메이커 교육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실 책이 라이프 3.0, 바로 이 MIT 공대에 있는 교수들이 AI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을 맺어가고 앞으로 우리 삶의 AI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는 라이프 스타일 교육으로서의 공예 교육도 당연히 윤리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예품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돈을 위한 생산인지 아니면 최소 생활을 위한 생산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돈을 위해 생산을 하는 경우 시간을 잃고 자신을 잃게 될 확률이 잠재함을 알아야 하고 생활을 위한 생산의 경우 검약한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구 환경에 공헌할 수 있는 삶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또한 확보하게 됨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사실 우리 삶에는 모든 부분의 선택이 동전의 양면이죠. 음과 양이 늘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면 이해하게 되면 사실 망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자녀들 선택장애 많은 거 아시죠? 특히 대학생들이 정신과에서 그 선택장애로 치료받는 걸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책임이 떨어질 것인가. 사실 그들의 욕망의 근간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책임 회피가 잠재되어져 있죠. 그래서 용기 내지 않고 새로운 위험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꼭 가르쳐야 될 가치가 바로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선택 자체가 바로 삶의 용기다. 선택은 자신이 하고 과오도 자신이 책임진다는 성숙한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기초다. 같은 목공의 수업이라도 튼튼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잘 고장나는 허술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양로원 등에 기탁할 봉사가 우선이 되는 활동에서는 튼튼한 의자와 탁자를 만들어야 하고 고장나지 않게 해야지 어른들이 손이 안 가겠죠. 학생들과 대화와 상담이 필요해서 목공의 수업을 하는 경우는 허술한 못질과 톱질로 자주 수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해줘야 된다.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어린 양 좀 해야 돼요.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없어? 해서 아이를 계속 부르고 그래서 아이와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조금 더 스킨십을 많이 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애정 결핍들 또한 보살핌에 대한 결핍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활지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부모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결핍을 앓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벽에 일터에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틈이 없고 부모도 지쳐서 잠자기에 바쁘죠. 이러다 보니까 부모랑 사는데 애들이 애정 결핍을 겪고 있어요. 계속 읽죠. 그리고 되도록 디테일한 도안을 그린 페인팅 과정을 통해 수업 시간을 늘려서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든다면 소기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아이들이 어떻게 페인팅을 하건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건 무조건 칭찬하는 거. 너무 잘했다. 진짜 예쁘다. 에너지 끝장나는데 선생님이 원했던 거야. 바로 이렇게 오버 액션.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랑의 언어로
전해 들립니다. 선생님이 날 사랑하고 좋아하고 날 인정하는구나. 부모님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도 아이들 칭찬할 때 항상 오버액션. 너무 잘했다. 아우, 정말 멋져. 고마워. 아, 정말 환상적이야. 아시겠죠? 네. 자신의 아이와 가정에서의 일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이와 대화가 소원하다면 엄마가 자녀에게 도움받을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는 쇠덩이도 들어올릴 수 있는 정신력의 엄마들이지만 힘들다고 엄살을 피우거나 나이를 핑계로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끙끙대면 아이들은 귀찮아하면서도 도움을 주러 자기 방에서 나온다. 모든 융합교육은, 모든 라이프스타일 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은 목표와 전략이 명확할 때 교육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혜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융합교육을 진행하는 이유, 공예와 같은 노작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서포트하시고 그리고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생활지도를 하고 싶다면 바로 이 명확한 목표, 바로 뭐예요? 아이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취를 도와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뭐가 된다? 촉진자 또는 서버가 된다. 도우미가 된다라는 관점이죠.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질문하라. 배움을 요청하라.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해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에 변치 않는 고전이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셔야 돼요. 물론 아이들 짜증내죠. 아, 진짜 짜증나 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린양 하셔야 돼요. 아, 엄마 이거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정말 도움받고 싶은데 알았어, 미안해. 아,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과의 긴밀한 애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애정 결핍이 아닌 애정으로 든든한, 사랑으로 든든한 그런 온전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교육TV 홈살롱 스쿨 또 기대해 주세요.